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용실 매출 2배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출을 2배로 늘리려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접근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규 고객을 2배로 늘리면 매출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재방문율을 12% 늘리면 매출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규 고객을 2배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은 4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 3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시군구 기준으로 플레이스에서 3위 안에 들면 매출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군구 기준이라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은 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속초 미용실이라고 치면 네이버에서 저기 플레이스 첫 번째 민세어 청학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3위 안에 들어가면 민세어 청학점 같은 경우는 현재 1등이죠. 모바일 화면에서 보면 민세어 청학점이 1등이고 아름다움이 2등이고 팀 헤어가 3위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 1순위의 가치는 인구수 곱하기 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의 인구가 8만이라고 하면 5, 8, 40, 4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에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구 10만인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 10만인 도시에서는 10만 곱하기 50 하면은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월 500만 원을 투자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1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일 포스팅,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1 포스팅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16일부터 지금 매일 1일 1 포스팅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미용실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제가 2016년도 3월 5일에 올린 동영상이 지금 540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가 좋아서 교육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막을 넣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540만 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 곡 들어보시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행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만들어 가네.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잘 들으셨습니까?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거고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교 가르치는 거, 학 배우는 거, 상 서로, 장 커진다. 가르치는 거와 배우는 것은 서로 함께 커지는 건 아주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고객을 2배로 늘리려고 하면 세 번째는 임차료를 2배로 높이면 됩니다. 임차료를 2배로 높인다는 것은 2배로 임차료가 높은 좋은 상권을 공략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임차료는 결국 광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가 높은 곳은 신규 고객이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미용실은 입지 산업이라서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권을 분석할 때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라는 건 얼마나 접근하기 좋으냐. 예를 들어 1층이 가장 접근하기 좋겠죠. 지하와 2층, 3층, 4층이 있을 때. 그 다음 가시성이라는 건 눈에 잘 띄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코너 상가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저 뒤편 배후에 있다면 눈에 잘 띄지 않겠죠. 가깝더라도요. 그래서 접근성과 가시성을 봅니다. 세 번째는 임차료로 상권 분석을 합니다. 임차료는 보통 임차료로 매출을 예측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한 곳 같은 경우는 임차료 곱하기 10만 원 정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인 미용실이 있다고 하면 그 미용실은 월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예측하면 되는 거죠.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2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1억 2,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매출 임차료 곱하기 10만 원만 해도 꽤 잘하는 것입니다. 25 정도,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 임차료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월 100만 원이면 매출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그 상권에서 매출을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저서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을 훔치는 거다의 20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좋은 상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고객을 2배로 늘리려면 4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저서 기술을 훔치는 거다 1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80배 높게 반응하는 이벤트 기획법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벤트 기획을 잘하면
보통 반응률이 80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벤트 비용을 2배 넘게 했다고 해도 반응률이 10배 높다면 무척 저렴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기획이 잘 된 이벤트는 학자들은 최대 80배까지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벤트 중에 보면 대박 이벤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저의 저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3가지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 이익, 흥미예요. 고객은 불안하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뭔가 불안 요소를 주면 고객은 구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거, 예를 들어 지저분한 거, 아니면 악성이 퍼져 있다, 이런 경우는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2번째,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익에 의해서 끌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평소 강의에서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번째는 흥미입니다. 아름다움은 즉 쾌입니다. 즐거움, 기쁨, 좋음, 이런 것들이 쾌죠. 우리 인간은 안심, 이익, 흥미, 이 3가지에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잘 기획되어 있는가라는 건 이 3가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안심 내용이 잘 들어있는가? 이익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가? 뭔가 획기적인가? 이런 내용들로 이벤트를 구성한다고 하면 반응률이 최대 80배까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미용실 매출 2배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째죠. 아까 우리가 한 거는 첫 번째, 신규 고객을 2배로 늘려서 매출을 2배로 돌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재방문율을 12% 늘리면 매출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재방문율이라는 거는 달리 표현하면 이탈률이 되겠죠. 야구 선수가 타율이 3할이라면 10번 나가서 3번 안타를 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면 이 사람은 10번 나가면 7번이 죽으니까 삼진 아웃 될 확률은 70%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방문율하고 이탈률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 비너스용, 예전에는 미용 마케팅 연구소였었죠. 그래서 개발한 헤어랑 피부랑 아트랑 빅데이터를 제가 분석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 재방문율 12%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총 5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3번 하면 된다. 우리 미용실에서 맞이 인사, 감사 인사, 배우 인사 3번을 하면 재방문율이 12% 올라갑니다. 그건 바로 매출이 2배로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3배, 3번 절하면 성공한다. 1배, 첫 번째는 맞이 인사입니다. 맞이 인사는 고객님을 먼저 본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민세어입니다. 이렇게 선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 직원이 합창을 합니다. 민세어입니다 라고요. 그 다음 2번째 2배입니다. 2배는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객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 박창준입니다. 이렇게요. 시술하기 전에 고객님이 여기 계시다고 보면 정중하게 서서 고객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 박창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3번째는 3배 배움 인사입니다. 고객님이 시술을 다 끝나고 나면 배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또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되십시오. 라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해서 캠페인을 했던 이 어깨띠입니다. 저는 하는 미용실, 제가 컨설팅을 하고 관리하는 미용실에 매출이 좀 저조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저는 인사 캠페인을 벌입니다. 인사는 실제 만사입니다. 경영학에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의 인사와 우리가 사람에게 마주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의를 포하는 그 절도 똑같은 인사, 한자로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인사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인간다운 행위입니다. 자, 재방문율을 12%로 높이려면 두 번째는 인정 10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이 인정 10가지를 실천하면 재방문율이 또 12% 올라갑니다. 그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인정이란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을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동을 연출하는 방법이 바로 이 10가지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표현을 하면 될까요? 바로 이 10가지입니다.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사랑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10가지를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다가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여자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예뻐요, 이 두 단어로 칭찬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남자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 대단해, 이 두 마디면 됩니다. 결국 긍정, 성과, 시간에 대한 인정이 바로 남자에게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드백을 할 때 긍정 피드백, 부정 피드백, 무관심,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긍정 피드백이 최고의 방법이고 부정 피드백은 그 다음이고 무관심이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한다면 그냥 방치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는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는 고객님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원장님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직원분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차라리 방치하는 것보다는 잔소리하거나 비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부정적 피드백과 무관심, 이 두 가지는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더 가장 바람직한 건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심는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귀로다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아기의 똥처럼 수다는 감정의 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쌓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쌓이면 우리는 반드시 떠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의 똥을 우리는 푸념이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감정의 똥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감정이 쌓이면 반드시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치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는 경청이죠. 세 번째는 뇌로다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억인데요. 기억은 실제는 뇌라는 표현을 썼지만 뇌가 아니라 기록이나 메모로 하셔야 됩니다. 헤어랑 프로그램에 고객님의 중요 내용, 생일, 추억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다음 방문하셨을 때 그 내용을 환기해서 상기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네 번째는 글로다가 펜으로다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편지인데요. 편지에는 칭찬, 기억, 인사, 선물, 공감, 안부를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눈으로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이 컨택트, 눈인사, 눈맞춤입니다. 바로 눈웃음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몸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는 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전략적 관대함이라고도 하죠. 관계는 교환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으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받습니다. 주면 받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거나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 사랑과 감동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주고받는 게 관계이자 우리 인간의 존재이거든요.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감동시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리액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9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사랑을,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저는 스킨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박수 치는 거, 악수하는 거,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하는 거, 허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손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전화로 안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것에 크게 감동받습니다. 따르릉 친구야, 잘 있었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안부 한마디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과 감동과 우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방문율을 12%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백 쿠폰을 제공하는 겁니다. 캐시백 쿠폰이란 뭐냐 하면 고객님이 지불한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10만원을 결제하셨다고 하면 그 10만원의 10%인 만원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실제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겹쳐서 해놨습니다. 보안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니까요. 자, 지점명하고 유효기간을 명기하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캐시백 쿠폰을 제공하면 첫 번째, 고객은 즉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효과가 큽니다. 고객이 폰이나 지갑을 볼 때 바로바로 노출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유효기간이 90일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90일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이탈을 방지합니다. 손실 회피 효과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것보다 뺏기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손실 회피 효과는 보통 2.5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원을 할인하는 것보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만원을 사용하지 못하면 고객님은 25,00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할인하는 것보다 주었던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고객에게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탈을 방지합니다. 남성 고객님이 캐시백 쿠폰을 가지고 계시면 바쁜 시간대에 고객님이 많이 밀려 있어도 심지어 40분 정도도 기다립니다. 보통 남성 고객님들 10분, 15분도 잘 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캐시백 쿠폰은 이탈을 방지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0% 할인이 아닙니다. 자, 10% 할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고객에게 10%를 할인하는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매출이 10%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시백 쿠폰 10%를 제공을 하면 고객님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만 그 할인을 받고 방문하지 않은 고객님은 할인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0% 할인이 아닙니다. 재방문율만큼의 할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요금 인상 10%를 하고 저 캐시백 쿠폰을 활용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그대로 10,000원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11,000원으로 올려놓고 1,000원을 캐시백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재방문율이 높아집니다. 재방문율이 12% 높아지면 매출이 2배로 높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기획할 때 안심, 이익, 흥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익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모바일 쿠폰, 종이 쿠폰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하면 되니까요. 단 카카오톡으로는 절대 발송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회원 추천제로 소개 7명 받는다 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우리 미용사 선생님들께서 한 달에 소개 고객 7명 이상만 받으면 우리는 매출이 2배로 올라갑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자, 그래서 소개 고객님을 7명, 1인당 7명으로 하는 방법은 회원 추천제 POP를 제작하는 겁니다. 고객님들에게 우리가 회원 추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개해달라는 거를 우리가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개 쿠폰 30%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회원 추천제 방식이고요. 요거는 고객 감사 소개 쿠폰에 대한 방식입니다. 샘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삼정 OS 대청소하기입니다. 삼정이란 정품, 정량, 정위치를 삼정이라고 하고요. OS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 이것을 OS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정 OS의 의미는 정품, 정량, 정위치. 정품으로 정량만을 정위치에 놓고 사용한다. 이것이 삼정 OS입니다. 우리 미용실은 깔끔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미용실은 안 됩니다. 정리는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어 불필요한 물건을 즉시 처분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정돈은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남아있는 물건들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갖다 놓는 것을 정돈이라고 합니다. 청소라는 것은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죠. 청결이란 정리정돈 청소된 상태, 그 쾌적함에 온도, 습도, 맑은 공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습관은 배운 것, 정해진 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매출이 2배로 올라갑니다. 안다고 행하는 건 아니다. 열정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꾸준히 잘 하시려고 하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스포츠 센터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운동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는 게 힘듭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공부할 스승님을 찾아가는 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매출 2배 늘리는 방법. 지금 여기서 제시했던 방법 1번과 2번을 실제 실천하시게 되면 1번 실천하시면 매출이 2배 올라가시겠죠? 2번을 실천해도 매출이 2배가 올라가시겠죠?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매출이 4배가 올라갑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하고 경영 지도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미용실을 보고 다른 분들은 저를 좀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을 지도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매번 샵을 방문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